이곳은 미국의 한 식당입니다. 앙상하게 마른 동양인 여성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떠나려는 순간 식당 사장이 언성을 높이며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태호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사업하는 태호 존슨이라고 합니다. 요식업인데 크게 성공하여 미국 여러 주에 체인점을 냈고 최근에는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해외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의 일을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 일궈냈는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확히 저 혼자 일궈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사업 성공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원래 저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죠. 평범하지는 않나? 큰 회사에 다녔거든요. 계열사 중 저는 식품을 다루는 곳에 있었습니다. 음식에 크게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제 스펙에 맞는 회사여서 들어가서 일을 했죠. 저는 사무직에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음식 요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비록 가공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먹고 맛있어하고 그로 인해 매출이 파죽지세로 상승하는 것을 보며 보람과 행복을 느꼈죠. 저는 회사에 10년 가까이 다녀서 아주 높은 위치까지 갔는데 저만의 식당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도중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있었고 회사에서 쌓은 내공도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식당도 결국 경영이고 전문 요리사는 고용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급 레스토랑을 목표로 하고 처음에는 일단 소박한 식당을 열었죠.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인생사 마음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더랍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었고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다소 상심하게 됐죠. 시작 전에 제가 너무 자만했을까요? 월세도 비싼 뉴욕 번화가의 연식당인데 그렇다고 좌절해 있을 수는 없는 법이라 일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파리만 날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마르고 젊은 동양인 여성이 들어오더군요. 그녀는 소박하게 스파게티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어려울 것 없는 요리여서 직원이 금방 해다 가져다 주었고 여성은 마치 걸신이라도 들린 듯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자였어요. 식사 후 계산을 할 때가 되자 우물쭈물하더니 실토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경우 같이 손잡고 경찰서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보다는 저는 밥값만큼 일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뻔한 레파토리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상 할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다음 순간 바로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다수가. 모두 일행이지만 인원이 많았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었죠. 그 여자가 일을 할 줄은 아는지 걱정됐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바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통성명을 했죠. 여자의 이름은 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유정이 일을 상당히 잘하더군요. 분명히 어느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 솜씨였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수준급이던데요. 저희 식당에서 팔던 것 중에 그리 어려운 요리는 없었지만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척척 해내더군요. 처음에 주방장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 레시피를 안 보고 하냐고요. 왜 레시피를 지키지 않냐고요. 일단 손님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음식을 내드렸는데 너무 맛있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릿수에 맞게 주문하셨는데 맛있어서 몇 인분을 더 주문하시더군요. 그렇게 되자 주방장은 머쓱해했습니다. 유정이는 요리도 잘했지만 뒤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내더군요. 어디서 이런 인재가 떨어졌나 싶어 저는 그녀를 정식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죠. 오죽 먹을 게 없었으면 그렇게 마르고 식당에 들어와 일단 밥을 먹고 봤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집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있긴 있는데 다음 달이면 쫓겨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건 대학 시절 유학을 왔었는데 그 뒤로 쭉 눌러앉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한 가부를 해줄 수는 없고 돈 대신 숙식을 해결하게 해줄 테니 제 식당에서 일하라고 말했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 뒤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손님이 많이 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유정이가 해준 요리를 먹고 가신 손님들 덕분에 입소문이 난 것 같았죠. 이래서 입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내내 적자였는데 유정이가 온 순간부터 적자를 메꿀 수 있었고 점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손님이 많아지는 것으로 모자라 테이블 회전율도 빨라졌고 웨이팅까지 생겨나 버렸습니다. 망할 것 같던 제 식당이 완전 대박을 쳐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유정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오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유정이에게는 급여도 함께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 점점 더 많이 주게 되었고 나중에는 독립을 하더군요. 계속 함께 일했고 제 말은 다시 집을 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년 동안 함께 했고 분점을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크기가 커졌고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게 되었죠. 그렇게 일에만 매진한 몇 년 사이 처음에 저, 주방장, 유정이 딱 셋이던 직원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미국의 다른 주에도 분점을 냈습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어서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기업 구색을 갖추게 됐습니다. 초창기에 함께 일을 시작했던 주방장과 유정이에게는 높은 직급이 주어졌죠. 주방장도 점점 역량이 늘어났고 유정이는 효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추레하던 유정이는 온데간데 없고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붙어서 그런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어려 보였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유정이가 돌연 회사를 관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죠. 지금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니? 아니에요, 대표님. 그럼 왜? 대표님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와 더불어 대표님이 꿈을 쫓아가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동기부여로 다가왔거든요.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져서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어졌습니다. 야망이 생겼다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기에 알겠다고는 했으나 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제가 지원도 해주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유정이는 거절하더군요. 제 도움을 받아 시작하면 그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면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정이를 놓아주었죠. 식당을 시작한 유정이는 많이 바빠져서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가끔 제가 그 새로운 식당에 들러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것도 잠시만요. 일이 바쁘니까요. 처음 제가 식당을 열었을 때 파리만 날리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당을 경영하는 만큼 손님이 적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정이는 요리를 정말 잘하니까요. 유정이의 식당은 제 식당보다 더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나가서 잘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해낼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유정이의 식당은 인터넷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 식당으로 퍼졌고 점점 유명해지다가 결국에는 방송까지 탔습니다. TV에 요리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출중한 실력에 더해 얼굴도 예쁘고 위트도 있는 유정이라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순식간에 스타셰프에 등극했습니다. 스타셰프는 보통 남자가 많아서 젊은 여성 스타셰프의 등장은 나름 센세이션이었죠. 저는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고 인터뷰나 몇 번 했을 뿐이어서 저보다 유정이가 미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유정이는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와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빠진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건 아마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인터뷰어 측에서 임의로 편집한 것 같았습니다. 진부한 질문이지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으니 한국 위인 중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참 많은 위인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죠. 저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위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테오 존슨 씨입니다. 가족, 친구 하나 없는 이 미국에서 홀로 노숙자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저를 걷어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존슨 씨 덕분에 저의 적성을 찾았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울증도 치료됐죠. 결국 존슨 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위치까지 올 수 없었던 거죠. 평생 은혜 갚고 싶은 분 중 한 분입니다. 매번 저를 언급하다 보니 저에 대한 인터뷰도 전보다 요청이 늘었죠. 유정이는 저 덕분에 인생이 폈다고 말하지만 저도 유정이에게 덕을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 제가 다니던 회사를 나왔을 때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리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란 듯이 성공해버리니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어쩌면 제가 회사를 나왔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호 씨와 유정 씨의 아름다운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인연, 평생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